박수 하나 드릴게요. 네. 아버지의 부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까지. 저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출생에 완료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OECD 평균 그럼 노동시간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한 1700시간으로 잡혀요. 독일은 1300시간입니다. 네? 거기가 더 잘 살고 화폐도 높고 복지도 잘 돼 있고 심지어는 일하는 시간도 적어요? 우리나라하고 뭐 중국 뭐 이쪽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자, 노동자들을 위한 방송 자팍다식. 오늘은요 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이겁니다. 노동시간 단축법 어떻게 달라지나. 그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주장한 것이 바로 국민의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겁니까? 달라지는 겁니까? 네, 달라집니다. 7월 1일에 바뀌는 법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일주일을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7일을 일주일 단위로 보는 거고 네네. 이 7일 안에 총 12시간까지 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네, 드리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옛날 법이나 지금 법이나 그 1일에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루에 근로시간. 네, 하루에. 그리고 한 주에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그게 없다라고 돼 법으로요? 있어요. 네, 네. 법으로 딱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일주에 연장 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2시간, 네. 그러면은 일주에 정상 근로, 그러니까 법정 근로 40시간 하고 네네. 일주에 연장 근로 12시간 하고 그럼 52시간이지 네, 않습니까? 52시간이죠. 그럼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이랑 똑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법이 그 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어땠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일주일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빠져요. 이 일주일이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거는 애들도 아는 그렇죠. 문제죠. 일주일에. 그렇죠? 네. 이거는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성경을 만드셨을 때 그렇죠. 일주일을 7번째 날 일요일로 정하셨고요. 쉬셨죠. 조금 앞으로 당기면은 우리가 쓰는 달력이 그레고리우스력이에요. 이게 1538년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만든 달력입니다. 근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그레고리우스력에 맞먹는 법을 만든 거예요. 진짜 실화인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2조의 1항 7호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 그렇죠. 7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네. 일주란. 근데 그걸 법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3 더하기 3은 6이다. 그죠? 2 더하기 2는 4다. 네. 하루는 24시간이다. 1시간은 60분이다. 이걸로 다 법으로 다 하나요? 법에 있어야 네.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번 근로기준법에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굉장히 창피해요. 네, 이런 법은 1538년 그레고리우스력 이래 이런 법은 없었어요.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좋은 법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워낙 황당한 해석, 일주일을 월화수목금이지 토일은 안 된다는 황당한 해석을 법으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와닿기 네. 시작했어요. 뭘 주장하나 저도 봤더니 진짜. 정말 창피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뭐 노동자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진전한 거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아니네. 굉장히 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규정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항상 새벽 2, 3시에 통과돼요. 1997년에 정리해고법이 통과될 때도 새벽 2, 3시에 날치기로 통과됐거든요. 2006년에 비정규직법이 통과될 때도 땅땅땅 하면서 밀시에서 통과됐어요. 2018년 새해 벽두에 통과된 이 근로시간 단축법도 새벽 3시에 통과됐어요. 왜 노동자의 노동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법들은 왜 새벽 3시에 통과돼야 되죠? 저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굉장히 분노스러워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절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노동자에 관한 법,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법은 새벽 3시에 통과돼야 되죠? 전 낮에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은 관심을 가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법 개정 그러니까. 방향이 약간 있었고 우리는 거기에 반대해서 정말로 개선되기를 바랬고 그런 요구들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한밤중에 네, 그렇죠. 참. 저는 노동시간 단축 법이라고 해서 정말로 옛날에 주 44시간 우리 토요일 오전 근무 했었잖아요.
그때 오전 근무가 없어지고 주 40시간 조율된 것처럼 막 그렇게 진짜 삶이 바뀌는 그러니까 눈에 오전 확 시간- 보이게. 그런 게 뭐 금요일 날 오전 출근만 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기대를 했었어. 제가 비판을 했지만 어쨌든 일주일이 7일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려줘서 예, 감사하다. 이제 드디어 우리도 일주일이 7일이 된 거죠. 그럼 그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네네. 두 번째는 그 무제한적으로 일을 시키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 업종 이것들이 26개에서 5개, 우리 민주노총이나 노동자 요구는 다 폐지하라는 거였지만 어쨌든 간에 21개는 폐지되고 네네. 5개 업종은 축소되었다는 거. 아.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 그래서 이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그 단초는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졌어요. 뭐, 왜?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열띤 토론을 한 근로시간 단축, 네. 뭐 휴게시간의 보장 이런 것들은 다 5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도 52시간을 일하든 60시간을 일하든 70시간 일하든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얼마냐면은 558만 명이에요. 그리고 맞네요. 10명 중 3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죄송하지만 여기 우리 박경두 국장님처럼 좋은 노동조합을 가지신 노동자들은 이 법이 없어도 사실 버틸 수 있어요. 노동조합이 힘을 세서 이제 버티면 되니까. 근데 정말 근로기준법에 햇살이 비쳐야 되는 곳은 그런 열악한 노동자거든요. 맞아. 예,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곳. 근데 정작 그곳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돼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적인 근로기준법 적용. 이거는 정말 반드시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상민아, 저희 매니저예요. 5인 미만이었고요. 쉬고 싶을 때 쉬어. 너무 주말이라고 내가 간다고 그러지 말고 쉬어. 그래서 쉬어. 아 그럼 월급은 주니까 쉬어. 편하게. 그리고 또 받을 거 있으면 계산해서 줘. 형은 줄게. 그리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조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근로수당이라든지 휴일날 만약 일하게 되거나 뭐 그런 거 변화된 건 없습니까? 지금 요번 법안에서 바뀐 게 또 하나가 휴일 근로에 대한 기준을 정했어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예컨대 일요일 날 일을 해요. 일요일 날 일을 해요. 그러면 휴일 근로죠. 그죠. 일요일은 쉬어야 되는데.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 근로니까 50%를 가산해줘요. 50%를. 그쵸? 네네. 근데 이거는 휴일 근로라는 건 원래 수 5일제니까 네네. 월, 화, 수, 목, 금만 일하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요일에 또 일하는 거잖아요. 네네. 연장 근로죠. 연장이죠. 그쵸? 더 일하는 거죠. 그렇죠. 휴일 근무에 연장 근로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휴일 근로이기 때문에 100원이라고 하면 50원 더 줘야 되고요. 50원 더 줘야 되고. 연장 근로이기 때문에 50원 더 줘야 돼요. 그럼 200원이 되죠. 그쵸.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거를 틀리다고 한 게 이 법입니다. 네. 네. 즉, 휴일 근로는 있지만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가 아니다라는 조항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되게 아쉽고 좀 비판적인 게 야. 이 쟁점이 돼가지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노동자들이 이겼거든요. 네. 노동자들이 이겨서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 조만간 선고될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비판적인 게 그 대법원 선고 전에 굳이 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 사용자한테 돈을 아껴주려고. 그래서 저는 이번 법안은 바람직한 방향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 쏙쏙 알아듣기 얘기 잘 해주시네요. 선생님 같이. 진짜. 이 정도면은 우리가 저분을 국회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아니에요. 저분을 보내가지고 빨리 법안 같은 거 빨리 처리하고 왜 새벽 2, 3시에 넘어가냐고 이게 낮에 땅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노동자들도 우리에 대한 권한을 많이 생각하는구나, 권리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기분 좋잖아요. 자, 과연 이 시민들은 이 노동법 개정안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동시간 단축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시행되고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TV로는 많이 접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보다 노동 시간이 이제 길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게 잘 지켜진다면 좋겠지만 솔직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우리나라 문화는 야근하는 문화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 연장 근무가 많거든요. 이제 공무원들이나 뭐 대기업 이런 데까지만 적용되고 그 밑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지켜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법이 시행된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을지. 이게 어떤 체계적인
규칙들이나 법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만큼의 금전적으로 또 보충을 해주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과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노동시간 단축된다 그래서 네네. 사실 기대를 많이 했고 네네.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시간 단축을 좋아할 거예요. 네네네. 그 연장근로 한도가 줄어들면 연장근로를 좀 줄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실제로 많이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노동시간도 단축되지만 내 월급도 단축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급여를 좀 더 받아야 생계가 가능하셨던 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일을 줄였으니까 일에 대한 대가도 줄이겠다. 네. 이 단축된 걸 지키지 못해요. 제가 일하는 그 서울대병원도 12시간만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업무가 지금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려면 인력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 측은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지 않아서 7월 1일 되면 아마 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네. 변화를 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하여튼 인력이 충원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노동자가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업주가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걸 듣고 변호사님, 대기업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기업들은 많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휴게 시간도 줄이고, 예컨대 담배 피거나 화장실 네네. 갔다 오는 시간, 이거는 너가 일한 거 아니니까 근로시간에서 빼라. 그렇게 해도, 그 들었어요. 예. S사에서 화장실 갔다 온 시간 빼고 네네. 뭐 그렇게 한대요? 그게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시간 특정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네. 특정 기업을 떠나서 할 때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하나 큰 착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대원 판례에서 노동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딱 책상에 앉아서 자 지금부터 나 일할 거야 이게 일하는 게 아니라요. 화장실에도 갔다 오고 담배도 한 대 피고 어쨌든 간에 그 직장 일터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도 마시고 예, 커피도 마시고 예. 사용자의 지배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있는 시간들은 노동시간에 포함되거든요. 근로시간에. 네네. 그래서 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 경비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 노동자들이 잠을 자지 않습니까? 네네. 그 초소에서 잠을 주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대원 판례는 그 숙면 시간 잠을 자는 초소에서 잠을 주무시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요. 그럼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누가 그렇죠. 오면은 그렇죠. 그 경비도 서야 되고 예, 다 해야 되잖아요. 도둑놈이 들어오면 바로 깨가지고 잡으실 거니까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근로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직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커피 먹고 오줌 싸더라도 일을 하는 그 직장 내에서 벌어진 것이고 사용자가 일을 시키면 해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그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죠. 급여는 주기 싫고 일은 많이 시키고 싶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저는 아까 박경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동감이 되는데 우리가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되는 것 같아요. 사용자들이 이제 말하는 게 아니 노동시간 줄여야 되는 건 알겠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노동시간 줄면 임금도 줄여야 되지 않냐. 그게 형평에 맞지 않냐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치 노동시간은 단축됐는데 돈은 똑같이 받는 거. 이거 도둑놈 심보 아니냐. 이게 사용자나 일부 언론이 얘기하는 논리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ILO라는 데가 있어요. ILO 국제노동기구인데 국제노동기구가 밝힌 그 근로시간 단축의 원칙이 그 도둑놈 심보예요.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시키되 임금의 손실은 없는 것. 그게 국제 규범이에요. 그럼 그대로 해야죠. 네. 그게 노동시간 단축인 거죠. 그게 단축이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도둑놈 심보로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실제 받는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용자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ILO가 제시한 원칙이고 우리보다 넉 달 덜이라는 독일이 이미 했던 방법입니다. 우리도 했잖아요. 2004년도에. 그렇죠. 지금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에 다 출근했었거든요. 병원도. 그렇죠. 주 5일제 근무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 5일제 2004년 할 때 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면 그때 네네. 난리 났거든요. 대한민국 맞아요. 망한다. 지금 일주일에 지금 8일이라도 모자랄 판에. 뿐만 아니에요. 주변에서 그 사장들은 우리는 다 이제 날 샜다. 다른 사람 다 뽑아야 되지 않냐. 이제 그 컴퓨터 로봇이랑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토요일 날 일 안 하면 네네.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 막 예. 난리였죠. 네. 예. 근데 생산성이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죠. 예. 노동자가 잘 살아야지만 제품이 팔리고 제품이 팔려야지만 기업이 돌아가기 때문에요. 이제는 노동시간 단축, 그러니까 임금의 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비단 노동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윤활유처럼 잘 돌아가기 위한 제도적 원칙이고요. 이거는 비단 노동자 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제 규범입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연장 근로를 줄이고 연장 근로 수당을 안 받는 거는 노동 시간 단축이 아니라 지금도 연장 근로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안 하겠다라고 하고 수당을 포기하는 거는 법적으로 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더 얘기 나가면은 지금까지 그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고열을 짜내서 정말 과로사로 많이 죽고 그렇게 침야 노동도 시키고 그로 인한 돈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회사가 가져갔겠죠. 또 대주주가 가져갔겠죠. 그렇죠. 그럼 적어도 지금까지 가져가는 돈을 달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는 조금 욕심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일을 한 만큼 대가만 줘라. 이게 노동계 요구거든요. 네. 그래서 결코 저는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노동시간 단축이라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이제 주 5일 근무하던 것보다 더 줄여도 살만한가 보다. 그래도 나라가 돌아가나 보다. 그래 조금 덜 먹더라도 뭐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고 뭐 이러면 더 좋지 않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지금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법으로 왜 정하지? 이거 그리고 화가 나네. 이게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거잖아요. 네네. 그 법적으로 과로사 인정 기준이 주 60시간이었거든요. 네. 60시간 일해서 과로사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인데 근로시간 허용 범위는 과로사보다 더 많았었네요. 그렇죠. 자, 앞으로 시행되는 그 노동시간 단축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두 번째 사연을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단축법에 관한 고민이에요. 이제 이게 단축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자기가 되는지 그게 굉장히 걱정인 분들이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올해 7월부터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미만으로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뉴스를 통해서 들었겠죠. 제가 일하고 있는 공항 협력업체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교대제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간근무나 야간근무 등 2교대였는데 앞으로는 8교대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매일 달라지게 됩니다. 8교대요? 새벽 출근도 늘어나고 기존에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던 직원들도 모두 야간 근무를 해야 하고요. 매일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그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체감상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직원들 모두 말도 안 되는 살인적인 스케줄이라며 반대를 하지만 관리자는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찌해야 될까요? 자, 이 내용 듣고 저는 솔직히 이건 뭐 8교대 전 느낌이 전혀 안 오거든요. 그러면 뭐 자기 스케줄이고 뭐가 다 무너지게 되고 뭐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그냥 스탠바이 대기로만 끝나는 것 같은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신인수 변호사님. 예, 저는 이거에 대한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는데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는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대제 예컨대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교대제를 도입하는 거. 네. 이거는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똥줄로 뭉쳐서 우리 못하겠다. 교대제? 노. 그 다음에 어떤 연장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뭐 근로시간 유연화하는 거 우린 못하겠다라고 굳세게 말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이 없으면 네네. 그렇게 뭉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사인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것도 법으로 따지면 이건 다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말하는 동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냥 연판짝 돌면서 야 사인해. 맨 처음에는 부장이 먼저 사인하죠. 부장이 먼저 사인한 다음에 쭉 돌리죠. 그러면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선 사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에선 그게 위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라는 건 사용자들은 배제한 채 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 방식에 의한 집단적 동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동의가 진정한 동의다라고. 이 사인이 아니라. 네네. 그냥 연판장 돌리는 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업장에서는 그 노동자들이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연판장에 사인하면 땡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이렇게.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해서 받은 거는 효과가 없는 겁니까? 예,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이거를 해서 바꿔요. 이분들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려면 뭉쳐서 이제 뭐 재판을 걸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죠. 야, 우리 회사는 벌써 이렇게 사인을 받았는데 뭔 소리야 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동의 원치 않지만
지금 받고 있는 그 서명, 동의 서명을 멈추려면 과반수의 조합원을 모아서 노동조합 했다라고, 노동조합 가입됐다라고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반 노조가 없다는 뜻이에요. 동의를 받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신 사연만으로 봤을 때는 관리자가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동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는 무효고요. 노동조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가 모여서 집단적인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게 조합이 없어도요? 조합이 없어도 이게 맞니 나쁘니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의 과반수가 모여서 네, 그 모여서 얘기를 한다면 법의 판례는 그렇습니다. 뭐 은항이나 뭐 이렇게 항상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뭐 예가 있나요? 그런 분들도 있죠. 이게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정부가 이제 꾀하려고 했던 것은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길게 일하는 부분을 단축하면서 이 노동을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을 아예 폐지한다거나 더 일하지 마 하면서 노선을 폐지하거나 네네네. 아니면 뭐 기존 그것도 방법이네요. 예, 운전기사들을 이제 우리는 더 일을 안 시킬 거다 필요 없다 하면서 해고하는 그런 사례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일하던 분들은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잃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좋은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해도 분명히 이렇게 사용자들은 또 꼼수를 부리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더 고통스럽게 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내놔야 됩니다. 아 얘기를 하면서도 그 솔직하게 노동법이 이렇게 변하는데 전 좋아진 줄 알았는데 오늘 변호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당연한 걸 지금 법으로 정하고 있는 걸 우리가 기뻐해야 하느냐. 심지어는 거기에 피해를 보면서 월급이 또 줄 텐데 이걸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 이러려고 노동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헌하고. 그렇죠. 네. 원래 취지는 지금 뭐 OECD 1, 2위를 다투는 그 긴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또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마련하고 아까 우리가 지난해 방송했던 것처럼 일가정을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취지로 한 거죠. 저는 이제 이 근로시간 단축은 비단 노동시간 단축 뭐 이런 의미로 국한될 게 아니라 네네네. 우리 사회의 존립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 해에 지금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지금 정부가 통계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과로사로 돌아가셨다고 추정되는 분이 수백 명이에요. 지금 한 해에도 하루에 한 명 이상 노동자들이 과로사에 지쳐서 일에 지쳐서 정말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사회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돈을 더 받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발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버틸려면 노동시간은 줄어야 돼요. 세상에 옆에 일본보다 2달 더 일하고 독일보다 넉 달 더 일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가 열심히 일하는 자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먹이를 찾는다. 사실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거든요. 수면 부족.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참 노동자에 대한 권리가 언제서부터 주장이 되는지 저도 이제 오해하면서 좀 배워가고 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참 우리는 참 힘없는 존재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자 오늘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노동시간의 단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할 텐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에게 더 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보호받고 있던 그 근로조건이 침해될 경우에는 즉각 노동청이나 가까운 노동조합에 신고해서 권리를 지키십시오. 자 일단은 신고를 하고 권리를 지키면은 그걸 유지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지금 이 직장만으로도 행복하다. 이게 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나한테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나는 이 정도 일을 하면 이 정도의 권리는 받아서 감사합니다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여러분들의 권리는 단축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금액 자체도 단축이 돼서는 안 돼요. 더 올라가면 올라가야죠. 노동시간 단축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짧게 정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어쨌든 일주에 근로한도가 52시간으로 제한된 거는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이제 우리 사회가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사용자도 정부도 이제 더 이상 노동자의 고효를 짜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 사회가 공감대를 가지고 임금의 손실 없는 근로시간 단축 여기로 나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ILO가 제시한 원칙이고 독일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 때문에도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 줄어야 됩니다. 독일은 28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일하면 정말 죽는다는 것을 느꼈고, 저도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2명의 그 동료 노동자를 과로사로 떠나보냈습니다. 이제는 일 많이 해서 죽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를,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정말 주변에서 근로 때문에 만약에 행복한 삶을 얻는 게 아니라 끝으로 치닫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게 정말 행복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 GNP, 이런 거 따질 나라입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노동자가 일해서 행복한 나라, 노동자가 더 많은 행복을 가져가는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방송을 한번 돈이 된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음이 짠하네요. 상민아. 자,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